케이크 상자를 든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 그의 얼굴은 기억 속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강민혁, 36살. 한때는 중견 기업 과장이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그는 값싼 배달 유니폼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등엔 굳은 살, 손톱 밑엔 검은 때, 어깨는 무게에 눌려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날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민혁이는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너 같은 여자랑 애 버리고 떠났어.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남자의 눈빛은 배신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미안해. 어떻게 감히 여기 와?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 다 알아. 네가 날 얼마나 미워하는지. 근데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할 줄은. 거짓말? 무슨 거짓말? 민혁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봉투. 그 안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은 그 서류. 하지만 그 위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이 도장을 훔쳐서 찍은 거였어. 나한테 줄 땐 서연이가 널 버린다고 했어. 다른 남자 생겼대. 그렇게 말했어. 난 진짜 믿었어. 서연아, 네가 날 버렸다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건가요? 거짓말로?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민혁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민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6년 전 그가 사라진 그날의 이야기를. 그날 나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이었지.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당장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어머니 집에 갔어. 그런데 6년 전 11월의 추운 저녁, 민혁은 시어머니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가 이혼하겠대. 다른 남자 생겼다고 하더라.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 뭐라고요? 서연이가? 그래. 넌 이제 쓸모없는 백수잖아. 서연이가 널 왜 붙잡고 있겠니? 이혼해. 지우는 내가 키울 테니까. 민혁은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딸까지 빼앗긴다는 현실.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우는요? 지우는 제가 봐야죠. 너 같은 백수가 무슨 수로 애를 키워? 서연이도 그렇게 말했어. 당신 어머니가 지우 키우는 게 나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 서연이도 너 보기 싫대. 민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엔 분명 서연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3년 뒤에 우연히 어머니 집에 갔어.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서랍을 뒤지다가 발견했어. 내가 쓴 편지들, 나한테 보낸 문자 캡처들. 민혁 씨, 어디야? 왜 연락 안 돼? 지우가 아빠 보고 싶대. 제발 연락해. 전부 어머니가 숨겨놨던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그때 어머니한테 따졌어. 왜 이러셨어요?
왜 서연이를 갈라놨어요? 근데 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했어. 백수 새끼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 서연이는 이미 널 잊었어. 넌 이제 없는 사람이야. 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서연아, 3년이나 지났는데 네가 날 용서할 리 없잖아. 그래서 난 멀리서라도 너랑 지우를 지켜보기로 했어. 배달 일하면서 너희 동네를 돌았어. 혹시라도 너희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나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거죠.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서 배달 일을 한 거예요? 응, 혹시라도 지우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쪽지, 민혁이 직접 쓴 그 글씨, 뚜껑을 열자 하얀 생크림 케이크 위에 삐뚤빨뚤한 초콜릿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우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 편의점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늦었다.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사랑한다. 지우야, 아빠가 쪽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6년 동안 지우는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어? 지우가 물을 때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바쁜 곳에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으니까요. 아빠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뒤에서 지우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케이크를 보고 눈이 반짝였죠. 와, 케이크다. 엄마, 빨리 척 켜자. 지우는 민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아저씨, 고마워요. 케이크 갖다 줘서.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너 많이 컸구나. 어? 아저씨, 나 알아요? 아저씨는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 언제요?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우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케이크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잠깐 안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아저씨랑 얘기 좀 할게. 응. 지우가 케이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와 민혁만 남았습니다. 정적?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와서 뭐 하려고? 나 그냥 지우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케이크 배달 목록에 네 주소가 떴을 때 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혹시 지우 생일인가 싶어서 직접 배달하고 싶다고 사장님한테 졸랐어. 그래서? 얼굴 봤으니 이제 만족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3년 전에 알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지우 얼굴 보니까 나 정말. 민혁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해야 했습니다. 6년 동안 사라진 남자를. 하지만 그의 눈물을 보니 나도 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뭘 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이 진짜로 지우를 사랑한다면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지우 곁에 있어 주세요. 배달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우한테 아빠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일주일 뒤 나는 시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오늘은 진실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나타났습니다. 60 중반, 짧게 자른 파마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이혼한 며느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민혁이 준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냈던 문자들, 민혁에게 보낸 편지들, 시어머니가 숨겼던 것들.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어머니가 숨긴 증거들이에요. 민혁 씨한테 거짓말한 증거.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둘을 갈라놓으셨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민혁이는 백수였잖아. 너랑 애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 놈이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너한테 새 출발할 기회 준 거잖아. 새 출발! 6년 동안 전 혼자서 지우 키웠어요. 알바 3개 뛰면서 민혁 씨는 배달 일하면서 멀리서 우릴 지켜봤대요. 어머니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채로. 그래서 뭐? 민혁이가 뭘 할 수 있는데? 백수 새끼가. 차라리 지우는 내가 키우는 게 나았어. 넌 재혼이나 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우한테 아빠를 빼앗았어요. 민혁 씨한테는 딸을 빼앗았고요. 어머니가 원한 게 뭐예요? 우리가 불행하길 바란 거예요? 지우가 매일 밤 아빠 없다고 울 때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그건 어머니는 가족을 파괴한 거예요. 이제라도 사과하세요. 민혁 씨한테, 지우한테,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나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혁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민혁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 밥 먹어요? 응, 고마워, 지우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이 아저씨는 너희 아빠야.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빠, 응, 아빠야. 지우야. 근데 아빠는 어디 갔었어요? 왜 안 왔어요? 민혁이 무릎 꿇고 지우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빠가 바보였어. 지우야, 착각을 했어. 엄마랑 지우가 아빠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멀리 있었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빠, 나 안 싫어해요. 나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민혁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팔로 민혁의 목을 껴안았죠. 민혁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6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사랑해. 지우야,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아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움도 오해도 모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민혁의 무릎에 앉아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유치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엄마 이야기. 민혁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치 6년치를 한꺼번에 채우려는 것처럼. 아빠. 내일도 와요? 응, 매일 올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약속대로 매일 왔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땀범벅이 된 채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죠.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지우와 함께 작은 공원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깔깔 웃으며 그네를 탔고 민혁은 뒤에서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어우, 우리 지우. 너무 높이 가면 어떡해. 괜찮아요. 아빠가 잡아줄 거잖아요.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혁의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는 여전히 내 전남편이었고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보면 그리고 민혁을 보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나와 민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쌓인 아픔과 오해들. 하지만 민혁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부터.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민혁은 지우 방에 들어가 자는 지우의 이마에 가만히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지우야, 아빠가 꼭 좋은 아빠 될게. 약속할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정규직이었고 밤 시간은 지우와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은 지우를 데리고 동네 서점에 갔습니다. 지우는 그림책을 고르고 민혁은 조용히 옆에 앉아 지우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작은 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별은 깨달았어요. 나는 작아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별이야. 아빠, 나도 별이에요? 응, 넌 아빠한테 제일 밝은 별이야. 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혁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옷은 낡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민혁의 손을 꼭 잡고 종종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 오, 진짜? 아빠도 그렸어? 응. 아빠, 엄마, 나 3명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년 동안 지우는 우리 가족의 아빠를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우에게 아빠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왼쪽에 엄마, 가운데 지우, 오른쪽에 아빠, 세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엔 지우가 삐뚤빨뚤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그날 밤 늦게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다시 프로포즈 할게. 지금은 아니야. 난 아직 부족해. 하지만 1년 뒤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그때 다시 나랑 결혼해 줄래? 물어볼게. 1년 뒤요? 응. 그때까지 기다려 줄래?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직 법적으론 남남이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지우의 7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작은 집 거실엔 풍선이 가득했고 케이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우는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케이크 가져와요. 알았어. 우리 생일 공주님. 나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민혁을 본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시 쌓여 올라갔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지우가 소원을 빌 때였습니다. 민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지우야, 아빠가 엄마한테 중요한 말 해야 돼. 민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민혁 씨, 서연아, 1년 전 나는 약속했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나 매일 노력했어. 지우한테도 너한테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할게. 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내 옆으로 와서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결혼해 주세요. 나, 아빠 좋아요. 우리 진짜 가족 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결혼해요.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절대 놓지 말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혁이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셋은 꼭 껴안았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오해와 아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카페의 매니저가 되었고 지우는 학교에서 매일 아빠 자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가끔 민혁이 말합니다. 그날 케이크 배달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하죠. 그래도 결국엔 만났을 거예요. 우린 운명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지금도 그날 받은 케이크 쪽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늦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슬프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돌아왔으니까요. 우리 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아파도 힘들어도 진심은 언젠가 닿습니다. 우리처럼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